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케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뇌동맥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뇌동맥류가 사실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또 은근히 있습니다. 뇌동맥류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한 예방과 셀프 치료법에 대해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뇌동맥류 있으신 분들 큰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 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 자, 이 글을 우리는 별 의미 없이 보지만 사실은 뇌동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엄청난 그 부담으로 다가오죠. 심근경색보다 무섭다. 그래서 뇌동맥류는 파열이 되면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죠. 일단 발병했다 하면 자객처럼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전조 증상이 별로 없고 있긴 있습니다만 언제 파열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뇌동맥류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경부강직, 뒷목이 뻣뻣하고, 그쵸? 그리고 의식이 저하되고 극심한 두통, 오심구토. 이미 이 증상이 오면은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증상이 뇌동맥류 증상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뇌 혈관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온 것이 이제 풍선 부풀듯이 부푼 것이 바로 뇌동맥류인데요. 이렇게 주머니 모양 또는 방추형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파열이 되게 되면 뻥 하고 터지면서 뇌 기능을 마비하고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라는 것은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서 풍선 또는 콰리 모양으로 부풀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을 보이는데 결국 뇌동맥류는 뇌 압력이 찼다, 뇌 압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풍선 부풀듯이 부푼다, 그 말입니다. 크게는 뇌압이 찬 것,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힌트를 가지고 뇌동맥류를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치료법과 예방법, 셀프케어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두 손 놓고 당할 수 없겠죠. 내가 이거 있다고 판정받았을 때 뭔가 셀프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터졌을 때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자, 어떤 것을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이 풍선이 부푼 모습, 풍선이 부풀기 전의 모습과 빵빵하게 부푼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하세요. 이 풍선이 앞으로 두 번 더 나올 겁니다. 뇌동맥류 역시 혈관 퇴행성 변화 및 탄력성 저하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죠?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나빠졌다, 그 말이죠. 퇴행성 변화, 그죠? 우리가 이제 제가 맥을 볼 때도요, 여러분들, 건강한 성인 남성, 여성의 맥을 보면은 탄력이 느껴지면서 너무 강하지 않은 맥이 잡혀요. 근데 너무 맥이 죽을 듯이 약하거나, 그건 신장 자체의 문제죠. 그런데 맥을 딱 잡았을 때 우리가 100m를 뛰고 나면 막 호흡이 가쁘고 숨차죠. 그래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뜁니다. 그럴 때 맥을 보면 누구나 자기 맥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습니다. 홍수가 난 듯이 쾅쾅쾅 찌고 빠르게 치고,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제 그런 형태가 우리가 100m를 뛰었을 때로 나와야 되는데, 평소 가만히 얌전히 있는데도 맥 자체가 엄청 굵고 강하게 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의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맥을 잡습니다. 맥을 잡고 이렇게 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환자분에게 직접 본인 맥을 만져보라고 해요. 이렇게 너무 약해요, 너무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케빈의 맥을 만져보세요, 제 맥을 만져보라고 시키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해당 흉추를 교정해주거나 도침을 하거나 치료해준 다음에 다시 잡아보면 그 짧은 사이에 또 맥이 바뀌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맥 상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일단 혈관이 퇴행성 변화가 있거나 탄력성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흔히 이런 질환이 뭐가 있죠? 그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혈관에 플라그가 많이 끼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고 탄력성이 저하가 됩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풍선 부풀듯이 그 혈관 자체가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만 압이 차게 되면 더 확 부풀죠. 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병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성병 관리는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젊을 때는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삽니다. 막 살고 막 먹고 막 행동하죠. 나이 들어서 이제 그걸 그대로 받는 건데요. 자, 혈압을 갑작스레 올리는 무게, 그죠? 근력 운동할 때 무게 강하게 드는 무게 운동, 숨을 오래 참는 수영, 찜질방 등도 피해야 됩니다. 그죠? 담배는 당연히 뇌 동맥류 있는 분이 태우시면 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 말과 똑같기 때문에 담배, 술 같은 것은 당연히 금연 금주하셔야 됩니다. 자, 뇌동맥류에 좋은 음식들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계란은 레시틴 성분이 뇌졸중 원인이 되는 혈전과 동맥 경화,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콜레스테롤이 흡수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분은 계란을 이제 이렇게 저거는 이걸 남의 걸 이렇게 따서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요. 자, 성분만 따지면 여러분들 성분만 따지면은 이제 계란을 먹어야 되지만 계란도 계란 노른자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굴은 이렇게 DHA라든가 비타민 B, 아미노산 등의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며 타우린, 철산, 핵산 등의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다. 자, 굴도 지금 자연이 너무 많이 오염이 돼서 바다가 오염이 돼서 사실 이런 해산물도 사실은 좀 지금 특히 이제 서해에서 이렇게 먹는 채취하는 폐급 조개류 같은 것들, 굴 같은 것들도 사실 지금 안심이 되지가 않죠. 예, 문제가 많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는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뇌신경 세포막 강화, 뇌혈류 증가에 도움이 된다. 자, 연어도 제가 사실은 금기하는 음식입니다. 먹지 말라고 제가 권유를 하거든요. 저는 연어를 회를 잘 먹지 않습니다. 정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스시에 이제 초밥에 있을 때 한 번씩 먹긴 하는데 1년 가야 그렇게 먹는 양이 반마리도 안 됩니다. 자, 연어도 보면은 야생에서 이렇게 직접 잡아가지고 이제 보통 캐나다 같은 데서 와일드란 그 야생 이런 마크가 붙어있는 연어 빼고는 사실은 먹지 않는 게 답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자세히 밝히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호두도 보시면 뇌신경 세포 파괴를 막아주고 뇌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뇌신경세포를 성장시켜서 도움을 준다 하는데 호두도 좋죠. 좋긴 한데 이제 이것도 산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호두를 드실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시고 빠르게 드시는 게 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오염이 되면서 사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올려놓은 거 보고도 이거 참 다 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여러분 뇌압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뇌혈관이 이렇게 부풀고 터지는 이유가 뇌압이 상승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 이제 뇌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 두개골과 두개골 이 머리죠. 해골 두개골과 그다음에 목, 어깨가 편해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제가 풍선 그림이 두 번 나온다고 했는데 풍선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부풀지 않았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부풀 때 바람을 훅 불어넣었을 때 여기서 압이 가해질 때 이렇게 뇌압이 상승을 하죠. 그쵸? 여기에서 목이 제대로 된 모양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척추가 균등하게 이 머리에 힘을 받쳐낼 때는 목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목에서 뇌로 가는 동맥이 두 개가 있죠. 이 경동맥이 있고 안목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동맥, 이 옆으로 이 뼈를 따라서 올라가는 추골동맥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목뼈가 지그재그로 틀어지면서 압이 가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 뇌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압이 차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브레인 포그라고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문제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뇌 앞 이 차는 증상과 브레인 포그 증상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인 포그가 오랫동안 지속된 분들은 사실은 이런 뇌 동맥류의 위험, 그 다음에 중풍, 치매, 파킨슨 같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브레인 포그로 오신 분들 보면 하나같이 목이 심하게 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흉쇄 놀관이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 압을 낮추려면 이 두개골과 목, 어깨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압을 낮추거나 뇌로의 혈액순환을 돕는 셀프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진 이유는 바로 여기 목에서부터 그 압력이 발생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뇌와 목, 어깨에 쌓인 피로를, 통증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두하근이라든가 목덜미 근육, 승모근이라든가 이런 어깨, 그 다음에 경추, 흉추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런 분들을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고 압이 많이 차 있습니다. 즉, 자, 두개골, 여기 후두하근, 경추, 상부 흉추 요만큼이 지금 체형이 거북목으로 목이 나가 있거나 이 목뼈가 좌우로 지그재그로 틀어져 있거나 이 좌우의 상부 승모근에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은 변화가 있거나 이 흉곽이 틀어지면서 이 자체가 틀어지거나 이런 이제 형태적 변화를 많이 이루거든요. 그래서 뇌동맥류가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눌렀을 때 아픈지, 후두하고 눌렀을 때 아픈지, 그다음에 머리도 꿀밤 때리듯이 주먹을 쥐고 여기를 하나씩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 있는 여기를 비벼보면 되게 아픈 곳이 나옵니다. 만약에 뇌동맥류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아프기가 쉽고요. 뇌동맥류가 이쪽에 있다면 이쪽이 아프기가 쉽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문제가 앞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도 똑같이 지압이라든가 부항 같은 걸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이 부풀게 된 거, 즉 여기 있는 혈관이 부풀게 된 것은 여기서부터의 압력이 차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심장 자체가 고혈압 있을 때 이 고혈압에 의한 고혈압이 있을 때 신장이 나빠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신장으로 이 신장이라고 했을 때 신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이 압이 세면 이 혈관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가느다란 모세혈관도 그 사고체들도 혈압에 의해서 그 압이 강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고혈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셀프케어에서 걷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걷는 운동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나이 들면은 근육이 위축되기 때문에 걷는 운동도 많이 권하고 걷는 것만 하면 온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책도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권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체형이 틀어져 있고 무릎 관절이라든가 발목 관절 또는 고관절, 골반이 틀어진 상태에서 많이 걷게 되면 그걸로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등산 열심히 다니다가 몸 나빠진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항상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얻고 관절과 인대를 잃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고혈압 때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고혈압은 걷는 게 답입니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 저는 걸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물론 당뇨도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관절이 좋지 않고 인대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만보씩 걸었다가는 아작이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압통을 찾아서 지압을 하고 부항을 하고 이런 도침을 통해서 일반 침도 상관없어요. 그런 침을 통해서 이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러니까 베개를 벨 때 이런 분들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이쪽이 다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한 압, 여러분들 고혈압 환자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뒷목이 엄청 두툼하죠? 두툼하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 자체도 보면은 부들부들하지 않고 일반 근육과 다르게 형태가 변해 있어요. 그만큼 압이 셀 때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위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들 또 이 뇌동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만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지압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옆목과 앞목도 같이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지압기라든가 부항기가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의원에 오시면 이런 도침, 일반 침보다는 저는 도침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침이 끝이 칼처럼 돼 있어서 도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예전에 쓰던 도침인데 지금 이제 이 좀 더 강한 도침이 나와서 지금은 처음에 쓰던 도침보다 통증이 반절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치료받았던 분들 도침 아파서 못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도침은 정말 맞을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도구. 이렇게 아픈 침이 이제는 훨씬 덜 아프게 돼서 훨씬 맞을만 합니다. 그래서 도침을 가지고 저는 이 부위를 열심히 풀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오도독 교정을 제가 이제 실시를 합니다. 보시면 자, 소리 들리시죠? 자, 이렇게 우두둑 교정을 하는 거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정을 하고 이제 목도 다 교정을 해주죠. 많은 분들이 이제 교정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봤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 이렇게 케이스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부위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우두둑 할 때 여기 있는 뼈들이 우두둑 하면서 제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정은 척추가 앞뒤로 변형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정상각도 살짝 올라왔다가 살짝 유지하다 내려가는 이런 정도의 정상인데 너무 일자등이라든가 편평등 혹은 너무 뒤로 후만이 됐을 경우에 이 교정이 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교정을 해주게 되면 앞뒤로 틀어진 이 척추뼈를 많이 호전을 시킬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앞뒤로 틀어진 경우는 사실 이 교정을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뼈가 좌우로 틀어질 경우에 방금 한 교정을 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뼈가 이리 틀어졌는데 앞으로 우두둑 밀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탁탁탁 치는 망치 교정, 골타라고 하는 골타를 해서 뼈를 쳐서 좌우로 이제 반드시 잡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좌우로 틀어진 지그재그를 먼저 골타를 통해서 탁탁탁 쳐가지고 여기 바로 잡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지그재그로 틀어진 뼈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담벼락이 이렇게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담벼락이 여러분들 태풍이 와가지고 한 45도로 기울었다고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형이 이렇게 틀어지고 또 이쪽 뼈는 이렇게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쪽을 쭉 이렇게 틀어졌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는 좌우로 틀어진 경우는 이렇게 교정해서는 안 되고요. 좌우로 틀어졌을 때는 이 틀어진 담벼락을 세운다라는 느낌으로 여기를 툭툭툭 치면서 잡는 겁니다. 예, 제가 최근에 한의사분들 몇 분 이 교정법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련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배워서 쓰시면서 그 골타요법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효과가 파워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예, 진짜 그 골타를 제대로 쓸 줄 알고 이런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군이 되게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쪽 부위, 지금 잡고 있는 목부터 시작해서 두개골 이쪽 부위가 다 제가 이마에 타고 있는 이 부위 자체가 압력이 세지면서 그쪽이 틀어져서 자꾸 압력이 세지고 목으로 가는 그 다음에 경동맥과 추골동맥 이쪽이 압력을 자꾸 받아서 풍선 부풀듯이 부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빵 하고 이제 문제가 온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 부위를 충분히 평소에 해주고 집에 이제 지압기라든가 부항기 같은 거 있으면 계속 이 부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분들 해보면 엄청 이 부위가 아파요. 그래서 이 부위를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이제 환기라는 약재가 있어요. 이런 꽃이 피는 환기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런 약재들이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 탄력성을 회복하는데 환기를 차로 드시거나 자, 이런 식으로 약을 달여서 이 몸에 맞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먹는 음식, 자 근데 먹는 음식이 사실 믿을 만한 게 없죠.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연에 풀어놓고 방목해서 키우는 계란 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 계란에 찍히는 난각번호, 난각번호가 1번으로 끝나는 것 같다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젊을 때부터 관리하라 하는데, 젊을 때 건강관리, 평소에 엄마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팠다, 이런 분 외에는 사실 웬만큼 건강하면 대충대충 삽니다. 잘 모릅니다. 이제 50 넘어가면서 아이쿠야 하면서 몸이 아픈 걸 제대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 잘 골라서 드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식이의학 이런 거 지금 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게 정말 요즘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뇌암을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뇌암을 일으키는 이 부위를 이렇게 셀프로 지압을 하거나 부항을 하거나 뭐 초음파기가 있으면 초음파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정과 도침을 써서 이 부위를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 하나 하고, 자,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거,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인 두 가지. 그래서 뇌압이 찬 이 부위 원인, 풍선을 후 부는 입구, 아까 목, 어깨, 두개골 이 부위를 푸는 거 하나 하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졌을 때 아까 환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먹기 좋은 음식들, 그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이렇게 하시면서 몸에 맞게 한약을 지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렇게 내 몸속에 뇌동맥류가 있을 때 얼마나 사실 불안하겠어요. 사실 암보다 더 불안할 겁니다. 암 환자들은 이제 5년 생존율 얘기하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터질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뇌동맥류 검색해 봤을 때 네이버든 유튜브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환자 수는 많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대로 한번 잘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